창풀 멤버십 회원이 되어주세요. 창풀 멤버십을 가입해주시면 실제 창업에 유익한 100여 개 이상의 비공개 영상과 실제 예비 창업자와의 상담을 통한 지극히 현실적인 질문 그리고 저의 답변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창풀 멤버십 혜택 링크 클릭해서 확인해 주시고 창풀 구독자분들의 회원가입은 양질의 창풀 컨텐츠를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창풀직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메가커피 점주의 피눈물,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말로라고 지었습니다. 오늘 이야기하는 내용은 신문 기사를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신문 기사에 나온 기사를 토대로 얘기를 하는 거지, 물론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저는 항상 프랜차이즈나 어떤 사업을 이렇게 크게 하시는 분들 굉장히 존경하고 그 사업 방향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아무래도 제 방송은 진짜 초보 창업자들을 위한 방송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한 굉장히 편파적이고 너무 시야가 좁은 그런 방송임을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립니다. 신문 기사를 말씀을 좀 드리면은 주인 바뀌고 배당을 100% 하고 부담 떠넘기고 본사 배불리는 메가커피, 뭐 이렇게 나왔습니다. 일단 방식은 똑같습니다. 사모펀드로 넘어가고 프랜차이즈 가맹 본사에서 이렇게 손바뀜이 일어나는 거죠.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매각을 한 거죠. 어쨌든 프랜차이즈를 키우고 그 프랜차이즈 본사를 매각을 한, 또 인수를 한 누군가가 하는 행위들이 모든 본사들 거의 대동소이한 것 같아요. 비슷비슷해요. 어떤 부분에서는 정말 자영업자였던 그 창업자가 진짜 신화 창조하고 대단한 사업가 분들이시죠. 어쨌든 그걸 그렇게 했으니까 칭송받아 마땅한 그런 분들이지만, 사실 그 브랜드를 선택한 가맹점주는 다른 얘기입니다. 메가커피라는 브랜드가 이번에 1,300억인가요? 1,400억인가에 팔렸죠. 메가커피가 팔린 기준으로 아마도 다른 회사와 다른 브랜드들도 팔릴 겁니다. 업종으로는 뭐 커피든 호프집이든 뭐 고깃집이든 다 다르겠지만, 대한민국에서 가장 똑똑하고 가장 돈 많은 집단들을 잘 알고 있는 그런 법무법인이나 이런 로펌들이나 회계법인 이런 곳에서 주도를 할 겁니다. 거래 같은 경우는 그냥 동네 복덕방에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정도 사이즈가 큰 것들은 아무래도 회계법인에서 해주겠죠. 그리고 아주 서류상으로 아주 완벽하게 상품화가 된 그런 프랜차이즈 본사는 지금도 많은 곳들이 지금 매물로 나와 있고요. 그 매물로 나온 그 브랜드들을 선택한 가맹점주들의 끝이 보이는 거죠. 방식은 대충 이렇습니다. 일단은 얼마에 매각을 했던지 최소 3년 정도면은 그 매입 비용을 회수할 수 있는 계획을 짤 거예요. 100% 배당이 바로 그 방식이죠. 사실 과거에 무슨 뭐 론스타라든지 뭐 소버린이라든지 우리나라 사모펀드가 없을 때, 지금이야 우리나라 VC들이 많지만 옛날에 론스타가 들어와서 외환은행을 뭐 헐값으로 가져갔다, 뭐 이런 것들 뉴스 본 적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그때도 똑같거든요. 어쨌든 헐값에 매입을 해가지고 영업이익이 나와서 배당을 받아가지고 처음에 투자한 돈을 후루룩 회수를 하고, 그리고 또 대출을 일으키든 뭐하든 어쨌든 현금 흐름까지 만들어가지고 대신 매각 비용을 다시 책정을 하고 어쨌든 처음 들어간 돈을 회수하는 이런 방식이거든요. 똑같아요. 1,000억을 썼어도 뭐 매년 배당을 300억씩 하면 일단 회수하는 거죠. 3년 뒤에 1,000억을 쓴 금액을 그대로 1,000억에 팔아도 1,000억을 번 겁니다. 그러면 살 때 1,000억을 빌려서 샀어도 빌린 돈을 갚는 거죠. 창업주, 처음에 브랜드를 만든 사람은 사실 그렇게까지 하기 좀 어려워요. 여지껏 해온 것도 있고 내가 또 애정을 가지고 한 것도 있고 또 재투자를 해야 되는 것도 있고 창업주이기 때문에 억적지근해서 못하는 것들도 있지만, 새로 인수한 그분들은 틀리죠. 이게 빨리 회수하고 빨리 돈을 벌어야 되는데 일단 회수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물류 시스템을 바꿔요. 이익이 되는 구조로 바꾸겠죠. 본사가 많이 남는 구조로 바꾸는 겁니다. 메가커피 같은 경우는 수입 유통회사에서 인수를 한 건데,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이 메가커피 1,005점이 넘는 곳에 들어가는 무슨 원두든 뭐 액기스든 뭐 가루 분말이든 소스든 이것저것 뭐 매일 매달 매년 들어갈 게 얼마나 많겠어요. 우리가 호텔 사업을 비품 사업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어제도 호텔을 하나 하면 무슨 칫솔도 공급해야 되고 치약도 넣어야 되고 뭐 샴푸도 넣어야 되고 린스도 넣어야 되고 다 넣잖아요. 뭐 수건도 넣어야 되고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계속 넣어야 되는 거에 있기 때문에 이게 비품 사업이라고 부르듯, 수입 유통회사 입장에서는 이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갖고 있는다는 건 마르지 않는 소모품을 납품하는 비품 사업에 가까운 거예요. 안 그래도 다른 커피나 소매 유통하는 회사가 내 매장 지금 1,005점 이상이 생긴 거잖아요. 공급할 곳이. 그렇게 되면 마진율 자체가 틀려지는 겁니다. 내가 원래는 도매가로 넘겼다가 또 소매로 누군가가 돈 벌 이 중간 단계가 있는데 이건 바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메가커피 점주들이 받는 단가가 싸지냐, 뭐 로얄티가 싸지냐, 또 이런 것도 아니죠. 그건 그대로 두고 요 마진 폭만 늘어나는 거죠. 그러면 그 사이에 수익이 늘어나고 영업이 쫙쫙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럼 브랜드 가치가 더 커지죠.
결국에는 프랜차이즈 본사를 인수한 투자자들의 목적은 엑시시 목적입니다. 처음 창업주는 이거를 뭐 100년 기업을 만들겠다 뭐 이럴 수도 있지만, 투자자는 투자 수익이 목적이죠. 투자 수익이 늘어나게 되면 그 브랜드의 가치가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100% 배당을 하면서 투자금을 회수하고 먹을 수 있는 품목별 마진율을 높이면서 영업이익이 대폭 늘게 되면, 그때부터 영업이익이 늘어나면 어떻게 돼? 이게 가치가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돈 많이 벌 수 있는 황금 고의가 된 거잖아요. 그 다음은 하는 일이 뭘까요? 바로 매출 자체를 높이는 행위예요. 결국에는 뭐 마케팅비를 미친 듯이 쓰겠죠. 매장당 매출을 높이고 그 매장당 매출이 높아지면서 그 본사 매출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가는 그 모습을 한번 해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사모펀드나 이런 VC들한테 매각을 한 그 브랜드들은 항상 그 초특급 연예인들부터 다 쓰고 정말 대단한 온갖 홍보 채널에 다 투자를 많이 해서 쓰게 되는 겁니다. 마케팅비 지출이 엄청 커지죠. 그럼 본사 매출도 늘어나죠. 가맹점 매출이 늘어나니까. 근데 그 마케팅비를 본사가 다 쓸까요? 점주가 같이 쓸까요? 이거 계약서상 똑같이 씁니다. 그럼 마케팅비를 써. 그럼 마케팅 할 걸 만들어야 되냐? 그럼 행사 상품도 만들고 매출 높아질 만한 뭔가를 계속 기획해서 쓰겠죠. 그러면 행사성 마케팅 상품들은 또 가맹점주의 희생을 또 강요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될 가능성이 많아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얼마를 할인해주고 어떻게 세팅하느냐에 따라서 본사도 가맹점도 부담해야 될 것들이 생기죠. 근데 본사는 반을 부담해도 손해가 아닙니다. 어쨌든 많이 팔면은 좀 덜나마도 도움이 되잖아요. 지금 당장 도움이 안 돼도 매출이 높아지면서 브랜드는 더 건실해지죠. 문제는 가맹점주입니다. 배달 수수료 떼어가면서 팔아도 안 남는 구조가 되는 것처럼 이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기획한 이런 행사들이 결국에는 내 살 깎아먹기가 되는 경우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 늪에 빠지는 겁니다. 그냥 사 먹어도 되래도 뭐 할인된 가격으로 사 먹는다든지, 매출은 느는데 내 마진폭은 줄어든, 많이 팔리는 만큼 일하는 사람은 또 더 써야 되고 일하는 사람이 힘들어지니까 더 쓸 수밖에 없죠. 그러면 매출은 엄청 늘어나는 것 같은데 남는 건 계산해 보니까 비슷한 거나 아니면은 매출이 높아지는데도 내가 남는 건 적어지는 이 마법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그 기업들의 이 똑똑하신 분들의 대단한 그런 전략을 어떻게 다 알겠냐마는, 사실 저 역시도 지금 뉴스 기사만 보고 이 기자님들이 한 것들만 보고서 제 의견을 지금 얘기하는 수준이잖아요. 그 속에 있는 내막은 저도 잘 모르겠죠. 그 똑똑함을 제가 어떻게 따라가겠습니까? 중요한 거는 이젠 프랜차이즈 가맹점들 이젠 더 곡소리 날 것 같아요. 어떻게 할지도 모르는 상태로 일단 빨대가 꼽히고 폐점할 때까지, 죽을 때까지 쪽쪽 빨리는 그 상황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저항도 못하죠. 처음서부터 법적이든 뭐 회계적이든 뭐든 다 계획되던 한 거를 그걸 어떻게 일개 점주가 그걸 이겨냅니까? 3년 동안 재투자 없는 고배당 100% 배당 이걸로 들어간 돈 회수하게 되고요. 엑싯을 목표로 확실하게 뽑아먹을 수 있는 구조를 확립하고 마케팅을 통해서 매출을 이빠이 늘리고요. 그러면 3년 전 가치보다 서류상 그림이 아주 아름답게 되겠죠. 그럼 그 다음에는 뭡니까? 매출도 더 늘렸어. 그러면 메가 커피뿐만이 아니라 메가 주스 브랜드도 나올 거고, 메가 브런치 브랜드 런칭 뭐 이런 것도 생길 거고, 그게 실제로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기업에서는 사업 확장성을 위해서 그런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할 거다라는 걸 계속 공시하는 거예요. 그럼 성장성이 또 늘어나잖아. 그러면 베네핏 그 멀티플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럼 기업 가치가 더 늘어나게 되고, 그러면 2천억 3천억 그 이상도 될 수도 있죠. 기업이 돈을 벌겠다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제가 이걸 욕하는 것도 아니에요. 당연히 그래야 됩니다. 당연히 확장성을 가지고 새롭게 투자 받아서 당연히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근데 그 안에 있는 이 가맹점주들, 저한테 맨날 상담하러 오시는 이 초보 창업자들, 안전할 것 같아서 그 큰 기업에 기대서 그렇게 창업한 이 소시민 자영업자들이 너무 불쌍해서 이 얘기를 참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밝힙니다. 어쨌든 프랜차이즈를 선택한다는 건 굉장히 좋은 겁니다. 왜냐면 남들이 다 만든 시스템 그대로 운영해서 돈 벌 수 있는데 이게 얼마나 좋아요. 근데 기껏해야 가게 하나밖에 할 줄 모르는 이 초보 창업자, 자영업자분들은 이거 하나로 다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하고 좀 더 잘 따져보고, 진짜 앞으로 내가 지속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창업은 뭐냐, 이걸 좀 고려하시면서 아이템을 고르시고 창업 준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많은 정보들 솔직히 좀 직접 만나서 얘기하면 더 많은 얘기를 좀 드릴 수도 있는데, 방송상으로는 이 정도로 말씀을 좀 드리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존경합니다. 결국엔 저는 방송 채널의 취지가 초보 창업자니까 좀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창푸직이었습니다.